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너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4월 중순에 급격한 조정이 나왔던 우리 시장은 어느새 반등에 좀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2천억 원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특히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가 비로소 좀 반등에 나서면서 코스닥 시장도 1.2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초 우리 개장 초반에는 대형주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또 러시아의 재건주가 좀 부각이 되면서 건설주도 모처럼 반등이 나왔고 특히 조선주, 특히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요. 조선주가 모처럼 다시금 시장에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개장 초반에 상승했던 섹터 종목들이 또 장 후반부에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좋았다. 그 가운데 조선주가 특히나 막판, 장 막판까지 좀 강세를 보였고 앞서 말씀드린 건설주가 모처럼 반등은 나왔는데 대형 건설주들은 좀 윗꼬리 달고 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소형주, 그러니까 재건 관련주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우크라이나에서 좀 먼저 선별적으로 지금 현재 투입되는 곳에 좀 많은 특혜를 주겠다 그런 모습 어떤 이슈들이 나오면서 우리 국토부 장관 및 몇몇 기업들이 같이 이제 재건 관련 포럼에 참석도 했고 그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바이오 제가 이전 이제 오늘 더너리스탁이든 또 다음 시간에 배트맨 시간에 있었던 제가 바이오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어떤 공략 채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스탠스를. 그래서 바이오의 경우는 현재 시장에 소외되었지만 결국 또 코스닥은 바이오, 2차 전지 여기가 좀 집중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바이오가 분명 수급이 한번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바이오 공략하는 어떤 스탠스는 우리가 두 가지로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의 대표 종목 탑픽주를 지금부터 좀 들어가 보자. 그리고 바이오의 훈풍, 수급이 들어오면 그 대형주들이 턴을 할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가령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최근의 모습이죠. 그전에는 자동차에 현대차, 기아가 있듯이 바이오에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기타 또 대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이런 대표 종목들이 턴을 하면 그런 훈풍이 이제 이어지면 중소형주도 거침없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이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다른 섹터보다 강하게 작용이 되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의 바이오 대표 종목들을 사포시 사부작 모아가면서 공략을 하든지 그래서 시세 턴이 매수세 유입 턴이 되면 수익 실현해주고 그 어떤 수급이 중소형주로 훈풍이 들어가면 그때 과감하게 또 중소형주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다가 대형주가 이제 치고 턴을 해버리면 턴을 하고 그때 대형주를 하면 또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오늘 조금 이제 턴하는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턴할 때 이제 수익 실현해주고 그 수급이 중소형주를 이어가주면 그때 또 타겟팅 하는 방법이 좀 있겠고요. 그다음 건설주에서는 제가 오늘 이제 더너리 포트 또 편입할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재건 쪽도 있지만 뭐 대우건설이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조금 대표 종목들이 살살살살 턴하는 모습이거든요. 또 조선주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뭐 대우조선해양 뭐 또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선박 수주가 증가를 하고 또 선가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좀 흑자 전환할 기대감으로 하반기에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제약 바이오부터 건설주, 특히 조선주 좀 부각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돌고 돈다.
물론 반도체라는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큰 시장을 주도할 주도 섹터들이 이어가면서 그 가운데 나머지 섹터들도 순환매가 도니까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4월 중순에 급격한 조정은 나왔지만 지금 보십시오. 5월 중순이 됐는데 비로소 그냥 또 거의 같은 구간대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더 위로 가기에는 뭐 쉬운 흐름은 아닙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내려 꽂을 가능성도 좀 떨어지니까 일단 당분간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또 섹터별, 종목별 투자 이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장은 또 요 정도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고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목 상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올려주셨는데요. 카카오뱅크가 되겠고요. 카카오뱅크 매수가는 28,000원, 비중은 30%시네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일시 정지됐다가 다시 재개됐다가 그런 이슈로 어떤 미국 증시도 지금 상승 가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슈하면 바로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뭐 우리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이제 0.25 한 번 정도 남았거나 아니면 동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은행주가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슈를 크게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카카오뱅크의 경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이제 21년도에 상장을 하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렸었던 게 있잖아요. 어떤 팁이었죠? 지난 시간에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자,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도 메모를 하십시오. 자,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시작 상장을 하고 나서 뭐 당일이든 그 다음 날이든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거는 뭐 정말 단기 플레이가 강하신 분들, 뭐 단타 및 뭐 공모를 받으신 분들이거나 상장 첫날을 노리신 분들의 경우는 먼저 하루 이틀
뭐 아주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겠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기다렸을 때 언젠가는 고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고점 대비 적어도 정말 대형주가 아닌 이상 40~50%는 빠져야 반등이 나옵니다. 기술적 반성이. 자, 그럼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룰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94,400원, 러프하게 94,400원 대비 약 40% 정도, 44%가 빠지니까 21년도 11월 8일에 반등이 나와서 얼마나? 40%가 반등이 나온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만큼이 40%예요. 네. 차트 보이십니까? 이거 좀 제가 확대를 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상장을 하고 뭐 따블이든 상한가가 나왔든 그건 보내주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고점을 형성을 해요. 그럼 지나고 나면 아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어느 시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까? 고점 대비 약 40에서 50%,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심지어는 60, 70%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이게 좋은 어떤 반등의 타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만큼만 먹어도 40%입니다. 요만큼만 먹어도. 그죠?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신규 상장주를 단기적으로 저 우에서 매수해가지고 물려서 내려오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혹 했다 하더라도 그냥 빠졌다고 해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아 신규 상장주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 기본 40에서 50%는 빠지는구나. 물론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대형주의 경우는 한 30~40%대에서 반등은 나옵니다만 대부분 40에서 50%는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차라리 그럼 그 구간 40에서 50%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구간에서 턴하는 시점 혹은 또 60에서 70%가 빠지면서 턴하는 시점들에서 단기 관점이나 혹은 뭐 단타가 됐든 혹은 물타기가 됐든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다. 자, 요거 또 보시면 40% 이후에 또 고점 대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는 한 60% 정도가 빠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약 44%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고점 대비 한 60%가 빠지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런 자리를 한번 노리시는 게 신규 상장주는 이런 자리를 노리시는 게 좋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찍고 보면 고점 대비 잠시만요. 94,400원 러프하게 고점 대비 약 70%가 빠진 지점이 이제 작년 여름이네요. 그죠? 여기란 말이에요. 60, 70%가 빠진 시점이. 그러면 거기에 저가 대비 러프하게 한 16%. 여기는 좀 반등이 얼마 안 나왔네요. 그죠? 앞전에서는 한 40%씩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서는 한 16% 정도 반등이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쭉 빠지다가 연말이었죠. 연말에 여기서 이제 강한 어떤 반등을 보입니다. 이때가 이제 카카오페이 상당히 같이 종목이 올라왔었는데 한번 카카오페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카카오 뭐 삼형제 같이 움직이니까요. 자, 카카오도 역시 11월 여기죠. 11월 11일에 장중 20% 상승하는 급등이 나왔고 카카오페이는 아마 상한가를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그렇죠. 11월 11일에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이제 문의 주신 카카오뱅크 역시도 장중에 상한가에 버금가는 28%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20%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모멘텀은 그렇습니다. 은행주를 단순히 금리 인상만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시기에는 모멘텀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또 카카오페이의 어떤 형제 종목으로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또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보신다면 요 갭 11월 11일 그러니까 11월 10일 종가 대비 11월 11일 시가 부분 요 갭 부분이 좀 보이실 겁니다. 차트 화면 조금 키워 드릴게요. 요 구간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떠십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3만 원 이로 강하게 치고 가지는 못하지만 요 갭 구간은 계속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갭 구간, 그러니까 11월 또 연말, 또 2월 그리고 4월 최근 들어서는 이 갭 구간 하단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갭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사수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라인대가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자연스럽게 상단까지 약 3만 원 구간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전에 또 2만 6천 원, 뭐 7천 원, 8천 원, 9천 원이 계속 앞 저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프하게 약 한 3만 원 전후로 위에 상단이 있으니까 지금 2만 8천 원 비중 30% 약간 이제 손실 중이신데 지금 현재 고비만 잘 넘기면 다시 상단 쪽 그러니까 3만 원을 뚫고 뭐 3만 1천 원, 2천 원, 3천 원, 4천 원, 5천 원. 자, 그건 두 번째 문제죠. 일단 첫 번째는 3만 원 상단 부근까지 한번 바로 가느냐 혹은 시간이 걸리느냐 하단만 갑자기 악재가 나와서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상단 쪽까지 도전해 볼 수 있다. 상단에서 얼마나 강하게 수급 이슈가 붙으면서 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또 행보가 펼쳐질 거라 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고 은행주 이쪽 관련주에서는 저도 뭐 크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매력 있는 섹터 쪽은 아닙니다만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페이를 놓고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아요. 얼마든지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카카오 우리 뭐 대한민국 투자자분들 중에서 카카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2021년도에 어떤 피날레를 치기에는 2021년도에 고점을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 구간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신규 투자분들은 어떤 중립적인 스탠스, 보유자분들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간이 좀 약이다 그런 관점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시장이 이제 경기만 좋아진다면 또 얼마든지 성장주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좀 희망을 가지고 또 힘을 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중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들 중에서 굵직하고 또 투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의 정보가 있다면 제가 또 정리해서 제가 운영하는 또 노란 톡방에 또 정보 제공 또 종목별 점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나가죠. 핸드폰 딱 여셔가지고 카메라 펼쳐서 QR코드 딱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그래서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문자로 주셨고요. 셀트리온 제약이네요. 제가 오늘 개장 전에서 시장 얘기 코멘트를 좀 짧게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길게 해드렸던데 시장 얘기를 저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국면이면 정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길게 하더라도 해드리는데 보편적으로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시장 얘기 길게 해봐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 마켓을 돌아가는 걸 알아야 판때기 돌아가는 걸 알아야죠. 그 안에서 대형주를 하든 혹은 뭐 개별 소형주를 하시든 시장 전체적인 어떤 틀은 아시면 좋으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무난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짧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다시금 4월에 좀 스물스물 한번 올려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도 다시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상승, 수급이 좀 유입된 모습이거든요. 다만 보유자 입장에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그렇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어쨌든 세 종목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세 종목이 좀 맞물려서 가는데 그 변동폭이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순으로 강하게 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은 코스피로 빠졌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어찌 보면 최근에 2차 전지가 곽광을 받으면서 에코프로, 또 에프크로 BM 등 2차 전지가 코스닥의 어떤 전체 어떤 캐파를 차지해서 그렇지 아니하면 셀트리온부터 바이오가 사실 코스닥의 150
코스닥 150 지수, 150 종목 중에 반 이상이 바이오였어요. 바이오.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전지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앞으로 가는 가운데 좀 쉴 때 우리 코스닥 시장을 잡아줄 수 있는 섹터는 어찌 보면 바이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반도체도 있고 게임 엔터도 있겠지만 바이오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의 대형 탑픽 종목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과 함께 아울러서 가는 헬스케어나 제약의 경우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은 매수가는 74,000원이고 비중 10%인데 수익 중이시네요. 얼마든지 수익 구간이신데 74,000원이시면 좀 3월 이전에 하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74,000원이시면,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셔서 단가가 좀 올라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74,000원이시면 지금 요 정도고, 지금 수익 구간 약 한 20%나 수익 15에서 20% 정도 수익 중이신데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 구간대에서 강하게 치고 가지 아니하더라도 현재 진행형 중이니까 뭐 그래도 수익은 챙겨야 또 내 돈이잖아요. 그죠? 수익이 20%가 됐든 30%가 됐든 수익 중과 수익 실현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일봉상 차트로 보시면 여기 주황색 차트 보이시죠? 일봉상에서 주황색 딱 오늘 걸리는 자리였는데 여기 자리에서 걸렸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단방에 또 치고 가면 좋지만 치고 가더라도 9만 원 중후반, 그러니까 10만 원, 9만 원 중반,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좀 매우 많이 중요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요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요 라인대를 돌파하는 과정 속에 수급,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면 비로소 또 추세 전환 2차 상승으로 2차 레벨업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만 원, 14만 원도 12만 원, 14만 원도 가지 말란 법 없죠. 못 갈 거 없습니다. 다만 여기 구간을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10만 원이 계속적으로 저항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여기잖아요. 10만 원이. 작년 3월 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도 10만 원 구간이 있고, 그죠? 아이고, 이렇게 잘못 나오냐? 잠깐만요. 작년 봄에도 이렇게 10만 원, 그리고 또 올해도 지금 10만 원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 구간이시고 또 얼마든지 현재 진행형이니까 계속 이어가실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9만 원 중반에서 10만 원대를 강하게 소화하면서 안착한다. 그럼 계속 그렇지 아니하면 그 구간에서 좀 분할 매도로 또 수익은 챙겨야 돈이잖아요. 그죠? 챙겨야 또 마시고,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역시 또 문자로 주셨고요. 서린 바이오. 자, 서린바이오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너무 답답한 모습이죠. 매수가는 13,500원이시고 비중은 15%인데 역시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일단 셀트리온 대형주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다시 살아나려고 오늘도 제약바이오, 저도 제약바이오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를 여기서 정말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막 배팅을 공격적으로 강력하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13,150원이고 13,500원이시고 비중 15%면 지금은 괜찮다. 어찌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박스 흐름이잖아요. 박스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뭐 위태로울 것도 없죠. 마음이 당장 안 가서 그렇지. 그죠?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크게 현재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그죠? 내 매수가 위에서 놀면 괜찮은데 매수가 아래에서 놀고 있고, 갈 듯 내려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치신 건데, 자, 여기서 하나 제가 기술적으로 하나 팁을 드릴게요. 한번 메모해 보세요. 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 주가라는 것은 주가와 이평선은 수렴을 하면 확산을 합니다. 반대로 확산을 하면 수렴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확산이, 자, 수렴,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듯이
의 모습처럼 고무줄을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이 날아가겠죠. 근데 이걸 많이 잡아 당기면 많이 잡아 당길수록 그 파워는 강력하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수렴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서린바이오는 상당히 수렴이 작년 9월부터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작년 9월부터 10, 11, 12, 1, 2, 3, 4, 5 벌써 거의 7, 8개월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적은 기간이 아니죠. 이 수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이후에 나오는 파동은 크다.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지 이제.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 지금 수렴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당히 파워는 실릴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다음 구간 흐름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또 궁금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뭐 내용 올려주시면 예. 제가 또 고용 16,000원에 30%를 샀는데요. 네네. 어떻게 사고부터 계속 지금 하락이 돼갖고 죽겠습니다. 고용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이전에는 말 그대로 그냥 고공 상승을, 고공 행진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풀 꺾여서 좀 내려온 모습인데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 모멘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주식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투자해서 내 매수가 대비 아래에 있으니까 좀 속상한 것 뿐이죠. 맞습니까? 예, 예. 근데 너무 하락만 해갖고. 너무 하락했는데요. 지금 반동 턴하잖아요. 한번 일봉 차트 제가 조금, 보여드릴까요? 네, 조금씩 턴 하는데 네네. 아직 만족스러우지 못하죠. 어려울 것 같아갖고. 그리고 그 다음 궁금한 점. 그 다음은. 그 언제 좀 기다리나 아니면 어떻게 해나 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네, 이거 정리를 차트를 해야 보면, 되는지. 네네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1월 19일 보이시죠? 1월 19일 여기 장대 양봉 나온 날. 네. 보이십니까? 예. 이게 지금 맥자리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요 라인대가 무너지지 않았어야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시점에서 지금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은 이제 16,000원이지만 여기서 사셨는지 저기서 사셨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요 구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전에 이렇게 턴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자, 한번 제가 그림으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턴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라도 다시 이렇게 치고 갔어야 하는데 지금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 그냥 힘없이 맥없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런 하락인 가운데 거래량이 터졌나요? 터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안 터졌어요. 예,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이 약 한 14,000원에서 16,000원 구간이 이제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위에서 내려올 때는 14,000원, 16,000원이 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가격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는 이 구간이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다시 갈 수는 있는데 이제 가다가 여기서 내려오거나 혹은 여기서 내려오거나 이런 저항의 모습을 좀 가질 겁니다. 아셨죠? 그때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 현재 최근의 모습 약 12,000원대, 연초의 모습 12,000원대가 이 라인 때만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다시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오케이? 아셨습니까? 네. 네, 지금은 고맙습니다. 충분히 견뎌야 한다. 이거 못 견디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다 견뎌놓고. 다만 빨리 안 올라와서 속상할 뿐이다. 그죠? 예.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또 문자로 올려주셨는데요. 상상인. 자, 좀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430원이고 비중이 비중이 100% 흔히 말한 올인, 풀리팅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뭐 내려오는 하락 가운데 기술적 낙폭과 대 저점 매수라고 보고 낙폭과 내 기술적 반등을 보고 배팅을 하신 건지 그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비중 10%의 가치가 있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 하락하는 가운데 어떤 흐름, 추세는 하락이에요. 그러나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그 반등을 노려서 얼마든지 우리가 매수 노려가지고 수익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지나고 나면 거기가
바닥이었구나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상인의 경우는 4,650원이 저점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건데 단기적인 저점이지 만일 하나 여기서 어느 정도 앞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수렴, 그다음에 확산, 수렴 맞습니까? 그러면 상상인은 앞전에서 수렴을 했잖아요. 그런데 확산이 어디로 됐어요? 위로 안 되고 아래로 빠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상승. 자, 메모 한번 해보시죠. 자, 주가라는 것은 상승, 그리고 하락, 그리고 횡보. 그러니까 주가는 갈 수 있는 길이 세 갈래가 있습니다. 세 갈래가. 자, 기술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파동을 가집니다. 그 파동은 세 가지의 갈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 자, 상승을 했다면 그 다음은 무조건 하락 또는 횡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락을 했다면 그 다음은 무조건 상승 아니면 횡보. 횡보를 했다면 그 다음은 상승 아니면 하락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어가 볼게요. 자, 상상인이란 종목은 자, 4월 19일부터 하락, 그 가운데 반등이 나오죠. 하락, 반등, 하락, 그리고 횡보, 또 하락, 횡보, 하락, 횡보, 하락, 횡보. 맞습니까?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 하락을 했다면 그 다음 횡보 아니면 반등이죠. 그래서 지금 3월 27일 하락, 연초에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온 횡보 이후에 상승으로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횡보 다음에 상승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상승을 못했으니까 하락을 하는 거고. 자, 하락을 했으면 뭡니까? 그 다음 횡보 아니면 반등인데 지금 반등 중에 있다. 그러면 지금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횡보 중에 그 다음은 뭡니까?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상승하길 바랄 뿐이지 아직 상승이다, 하락이다라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그죠? 다만 지금 최근에 4,650원 요 라인대를 계속 바닥으로 만들면서 이 라인대를 형성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흔히 말한 원형 바닥형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상단을 뚫고 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꺾이면 또 고전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100% 배팅을 과감하게 하셨고 또 매수가는 5,400원대면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목균형평, 일봉사 요 구름대 있죠? 구름대를 강하게 돌파, 소화하는 모습이 나와야 그 다음 무너졌었던 라인대까지 5,000원 중반이라든지 6,000원 초반까지도 올라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조건 간다, 못 간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지금 조금은 단정 지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한번 가볼 수 있는데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약 5,400원, 5,500원대 저항이 있으니까 그 구간대에서 또 짐은 시청자분 매수가 부근이긴 하니까 그 구간에서의 거래량 혹은 또 움직임이 강하지 아니하면 좀 비중을 조금 떨고 보세요. 그러면서 또 다음 흐름을 뭐 종목을 무조건 정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흐름을 한번 또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 내가 풀배팅을 해버리면 그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는데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홀딩이잖아요. 그죠? 홀딩이래도 총알, 현금을 보유한 거랑 보유하지 않는 거랑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아셨죠? 자, 보유자분 화이팅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종목 상담 외에 얼마든지 제가 좋은 종목 시장에 굵직한 또 유용한 이슈를 제가 선별해서 또 정리해가지고 또 중요한 종목들은 제가 같이 점검하면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시간이 안 돼도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여시고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링크 딱 대시면 뜰 겁니다. 그러면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 톡방이 있으니까요. 터치해서 넘어오시면 신규 종목 추천이라든지 또 현재 보유한 종목 혹은
또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같이 제가 또 점검해서 또 정보 올려드리니까 투자에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로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웰크론한택이요. 네네. 5,400원에 20%인데요. 네네. 네, 궁금한 점. 이게 좀 빠지다가 오늘 리튬주가 좀 올라와서 지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네. 진짜 저 손실을 보더라도 꼭 나오고 싶거든요. 이제 오늘 반등이 주는 것 같아서 오늘 팔까 말까 그러더니 오늘 21선인가 거기 올라타는 것 같아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내일 무조건 매도를 할 수 있게 매도까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네. 무조건적인 거는 뭐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죠. 네네네. 내가 이 자금이 급하게 빨리 회수를 해야 하는 자금이신가요? 네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매도를 하면 이제 이틀 후에 우리가 출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너무 단기성 자금 있잖아요. 이건 내가 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 네. 뭐 다른 데 사용을 해야 하는 돈들은 가급적이면 좀 투자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잔소리 아니에요. 예, 조금 아니, 조언을 한 아니, 거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5,400원이시잖아요. 제가 네, 이 네. 말씀 왜 드리면 조금만 올라오면 돼요. 그죠? 네, 그렇죠. 조금만 올라오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그런데 네. 너무 급하시다고 하니까 네, 네. 조금 기다리다가 다시 내려가면 이제 더 혹은 예를 들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조금이 이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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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돈은 바로 출금은 하셔야 하고, 그죠? 그게 네네. 아다리가 안 맞으면 또 고생할 수 있고, 그죠? 네, 그래서 네네. 그러면 저는 5,400원 위로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게 내일 가냐 모레 가냐 모르니까 장중에라도 미리 이렇게 주문을 쭈루루루 걸어놓고 보세요. 아, 그럴까요? 아셨죠? 예, 네네. 왜냐면 뭐 이제 장중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네네네. 또 순간 올랐다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꼭 그럼 또 못 찾아볼 수는 팔고.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올라오면요. 사람 욕심이 아, 좀 더 볼까? 그럼 또 욕심이 생겨.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가면 좋긴 한데 다시 내려오면 더 속상하시니까 네네. 꼭 내가 매도해야 할 자금은 미리 네. 미리 그냥 촘촘히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또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님, 그러면 얼마쯤 걸어놓을까요?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보면 5,250원, 5,350원 여기가 조금 촘촘해요. 요것만 건너뛰면 바로 5,400원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5350, 5450, 55 이렇게 촘촘히 한번 걸어놓고 한번 보시면서 대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525355 이렇게 걸으라고요? 5250, 5350. 5350, 근데 5350. 네, 매수가가 5,400원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5340에 그렇게 대표님. 네, 더 위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네. 갔다가 내려오거나 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기로 빠르게 파셔야 한다면 한번 그렇게 위로 촘촘히 그래야 또 미련이 없어요. 내가 팔고 네, 나면 네, 조금만 네. 더 올라가면 아, 좀 채울 걸 그런 생각이 아니, 또 들잖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쭈루루를 걸어놓고 딱 네. 일괄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전체적으로. 5,250원, 300원, 5,250원에서부터 5,350원 쭈루루루루루루루 한번 걸어놓고 또 일부 자금은 네, 네. 5,400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 걸고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그럼 이어가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고요. 네, 삼성전자. 75,500원. 네네. 70%입니다. 네, 궁금한 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좀 비중이 좀 많죠. 커서 만약에 그 제 매수가까지 오면 네, 비중을 어떻게 좀 조절하고 저기 갖고 가야 되나 좀 해서요. 네. 나머지 30%도 다른 종목에 있습니까? 현금이십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아니, 현금으로 70%시잖아요. 남은 현금으로 자금은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현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라면 삼성,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네.
삼성전자를 어찌됐든 75,000원, 75,500원, 뭐 러프하게 뭐 7만 전자에서 가지고 내려왔을 때 뭐 고통스러웠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견디셨나요? 이건 아마 예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동일하실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전에 한 9만 원 막 그렇게 갈 때 그때 한 8만 얼마에 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수익이 났다가 회복하겠지, 10만 전자 화덕하겠지 간다고 하니까, 하다가 이제 그죠. 조금씩 더 좀 사가지고 이제 7만 5천 원까지 된 거거든요. 네. 75,500원이 아니고 8만 원, 9만 원, 그리고 10만 전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당연히 기간적으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외국인들이 1월부터 그냥 계속 몰빵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네. 아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같이 더 사지는 못할 망정 그냥 홀딩 해보시고 다만 이제 내 매수가가 왔을 때 비중을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비중을 떨궈서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투자하면 어떨까? 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너무 그걸 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75,500원에 갈 정도면 8만 원은 분명히 놓고 할 거니까 고생은 네.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그때 75,500원 갈 정도면 8만 원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힘들게 고생하셨으니까 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란 게 투자가 또 멘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힘든 건 잘 견디는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빠질 때는 잘 견뎌요. 올라오면 못 견뎌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근데 물론 저 30%의 자금도 어찌 보면 연말은 아니더라도 연초에 한번 추가 매수를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내가 집중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이었다면 삼성전자를 더 사거나 아니면 네. 뭐 SK하이닉스가 됐거나 다른 종목에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창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 또한 뭐 결과론적이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홀딩이죠. 당연히 홀딩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선생님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삼성전자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엄청난 비중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뭐 다음 달에 6월물 국내 선물 동시만기가 있어요. 파생해서. 그런 이제 장기판 말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붙잡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좀 매도를 때려가지고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반드시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내려오면 줍줍을 하는 관점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후퇴할 곳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다 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 이제 반도체는 종목별 차이는 있겠지만 반도체는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바닥이다. 업황 바닥 찍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그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의 차트 기술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9월 달에 저점이잖아요. 51,800원이 저점이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흔히 말한 헤드앤숄더가 아닌 역헤드앤숄더를 만들고 그죠?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려오면 매수를 오히려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분이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내가 수익 구간이고 그 돈으로 다른 걸 투자하겠다. 그러면 뭐 파셔야죠. 그죠? 그렇지 아니한다면 저는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단 1%라도 수익을 내시길 바라는 의미로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알겠습니다.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올려주셨는데요. W, UCP. 매수가는 52,000원이시고 비중은 80%. 상당히 뭐 강성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네요. 그죠? 저는 비중을 이렇게 많이 매수하신 분들 보면 인정. 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사셨어요?가 아니고요. 그것도 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돈이 설사 운영 자금이
뭐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뭐 5억이든 10억이든 그 종목에 대한 내 투자에 대한 확신, 믿음 혹은 뭐 전략이 있으니까 그렇게 배팅 하시는 거 아닐까요? 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묻지마 투자 어쩌다 보니 이거면 저는 반대. 그런데 내가 A라는 기업은 이러이러한 종목이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배팅한다. 그래서 비중을 50, 60 혹은 70, 80, 90 혹은 풀배팅 이런 말은 좀 드리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매수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뭐랄까 강력한 배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인정을 하는지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또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니까. 다만 어쩌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물타기를 하다 보니 많이 사졌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뭐 조금 손실이잖아요. 그죠?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갑자기 최근 흐름만 무너지지 아니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상단도 지금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상단도 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여기 약 5만 5천 원이잖아요. 지금 매수가는 5만 2천 원이시고 지금 가격은 약 5만 원이니까 중간값이면 딱 5만 2천 원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 구간대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뭐 강력한 이슈가 나와서 5만 중후반부, 5만 한 4, 5천 원 구간대를 강하게 치고 간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5만 8천 원도 도전할 수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약 5만 4, 5천 원 이 구간대를 치고 가지 못하면 또 이게 저항이 돼버려요. 저항이.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단을 도전해보되 이 라인대를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면 또 위로 저항이 되면서 계속 짓누를 수 있으니까 아래로는 물론 좀 지켜주고 있죠. 약 4만 원대가 지켜지고 있고 4만 원 중반. 그러니까 위로는 내려오고 있고 아래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점이 올라오네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또 고점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즉슨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 박스 이 안에서 놀고 있다. 다만 박스 레인지가 좀 폭이 클 뿐이다. 이 어느 순간 이 폭은 좁아질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나 아래에 확산이 되겠죠. 아셨죠? 수렴, 확산 잊지 마세요. 주가라는 것은 주가와 이동평균선. 주가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그럼 만난다라는 건 수렴입니다. 헤어지면 확산이겠죠. 어디로 확산이 될까요? 위, 아래? 자, 그것은 가는 쪽으로 붙어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나는 내 예측이 맞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고 나는 내 예측이 틀리다면 무엇을 할 것이다. 이 전략까지 세워놓고 그 다음은 대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 프로텍이시고요. 유튜브에서 올려주셨네요. 자, 프로텍 매수가는 22,700원, 비중 15%. 상당히 수익 구간이신데요. 22,500원이시면 연말 연초에 사셨나요? 일단 수익 구간인데 축하드리는 건 축하드리는데 아쉬운 건 22,500원이시면 여기잖아요. 연말 연초 가격인데 32,000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 다시 한번 상승, 이걸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지고 내려온 건지. 그게 저는 한번 궁금하기도 하네요.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죠? 지금 가격을 잘못 올리신 건지 아니면 이제 가격은 잘 올리셨고 수익 구간인데 그동안에 상승이 뽑아주고 지금 이제 도로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수익이시죠. 22,000원이시니까. 다만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하셨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하셨으면 뭐 상관없습니다만 하지 아니하고 계속 들고 내려왔다면 상당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수익이지만. 자, 어쨌든 다시 이어서 본다면 지금 일봉상의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약 이 구름대가 좀 쉽게 양에서
양에서 음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 구간이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000원에서 약 3만 원 구간이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8,000원에서 3만 원 구간이 다시금 안착이 된다면 어쨌든 또 위로도 강하게 도전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주봉을 보시면 요 아쉬운 건 요거죠. 39,000원 그리고 21년도의 고점, 21년도의 고점, 22년도의 고점, 고점과 고점끼리 쫙 선을 이으면 저항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맞죠? 저항에 딱 걸리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또 돌파됐지만 도로 내려오잖아요. 물론 무너진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하단만 자리를 잡아준다면 다시금 이 저항을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아쉽잖아요. 이 저항에서 좀 일부 수익 실현을 했다면 혹은 다 팔고 또 아래서 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스마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투자를 해야죠. 물론 내가 A라는 특정 종목은 한번 장기적인 어떠한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다 투자에 대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떠한 타겟팅을 정해서 기간도 정하고 쭉 가져가실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그냥 계속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그런 파동을 갖잖아요. 그런 파동에서 내가 단기 대응을 좀 해서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또 그게 안 되는데 억지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또 현명하게 또 스마트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하시면서 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힘드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또 말씀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핸드폰 드시고 카메라 여셔가지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여기 있죠?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제 톡방으로 오셔서 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저기 SBB테크. 네? SBB테크거든요. 아, 네네네. SBB테크. 예, 55,200원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원래는 8만 원 주고 사가지고요. 네네. 그게 잠깐만 제가 물을 타가지고 그래 됐거든요. 네네. 55,200원 됐는데 이게 뭐 얼마까지 갈까 내려갈까 그게 전화해 보는 거예요. 예. 상당히 말씀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저도 빨리빨리 봤습니다. 예. 빨리빨리 저도 답변을 드릴까요? 예, 아니에요. 네. 그래도 선생님, 네. 아니 물타기를 잘하셨네요. 지금 매수가가 52,000원밖에 안 되네요. 55,200원. 55,200원. 그래도 네, 예. 52,000원이나 55,000원이나 8만 원에서 처음에 사셨다면서요. 반대를 제가 물을 탔거든요. 잘하셨네요. 예, 이게 괜찮아요. 지금 비중이 20%신가요? 맞나요? 아, 30%? 예, 30%. 만약에 선생님, 일봉상에서 엊그저께 저점 있잖아요. 네네. 39,350원. 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중요한데 네. 여기서 안 깨지고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보이시죠, 그림? 네. 이렇게 가면 좋은데 만일 하나 이렇게 한번 살짝 깰 수도 있어요. 만일 하나 깰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다면. 예, 예. 그러면 그때 순간 참다 못한 뭐 손절매가 나올 수는 있지만 네. 다시 그런 거는 급반등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55,000원이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충분히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5만 후반대에서 6만 원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6만 원에서 5만 원 후반 내지는 잘하면 5만 원 6만 초반까지. 예.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거기서 한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빠르게 또 키포인트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넥이고요. 네, 비중은 10%요. 네, 매수가는 2,165원이요. 네. 궁금한 점은 요게 계속 뭐 2,065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안 맞아요.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속상하다. 네.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쉽죠? 근데 선생님, 제가 앞에 방송 계속 다른 분들 종목 상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들으셨어요?
네. 수렴과 확산, 뭐 상승 다음에 횡보 이런 얘기도 네. 지금 들으셨죠? 네네. 자, 제가 그러면 한번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S코넥은 상승을 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했잖아요. 네네. 자, 상승 다음엔 뭐죠? 하락하겠죠. 하락 아니면 횡보. 옆으로 누울 수도 네. 있는 거잖아. 그죠? 네네. 그럼 얘는 상승이 나왔으니까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네.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결국에는 제자리야.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지금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수렴.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은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얘는 지금 네.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막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은 비중이 10%시니까 그래도 참을만 하시죠, 솔직히. 네. 예, 좀 더 참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다가 여기 상단에서 자꾸 못 간다. 또 올라오는데 네. 못 간다. 그럼 그때는 네.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네. 그러면 그리고 내려와? 그럼 내가 또 다시 사면 되지. 가령. 이해하셨어요? 네네. 예, 알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너진다고 해서 요건 기다려봐야 하고 아셨죠? 네. 그러니까 네, 올라갔을 때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네. 수렴하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좀 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지만 상단으로 뚫리면 더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네. 이제 반대로도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비중을 늘리시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여기에서 좀 쏘쏘하게 쏘쏘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왔다 갔다 움직임이 나오면 네. 여기서 이 안에서 그냥 사고 팔고 대응하시면 돼요. 네. 아셨죠? 그러면 위에 올라가면 팔아주고 내려오면 사고. 네. 그러니까 한 1,700원까지 내려가면 조금 더 사고 한 2,065원 정도 올라가면 좀 500. 네네네. 그러니까 2,000원에서 5% 정도. 2,200원 있죠. 뭐 네. 굳이 뭐 억지로 무리하게 던질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네. 선생님이 원하는 가격에 팔면 되는데 내려왔을 때 더 사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무조건 사지 네.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가 무너지면 한 번 더 빠지거든요. 네. 그럼 그때 차라리 더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셨죠? 아, 예. 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번에는 한번 볼게요. 대정화금인데요. 자, 매수가는 16,500원이시고 비중은 15%신데 오늘 한번 슈팅이 16,500원이면 수익이 좀 그래도 제법 낮네요. 그죠? 16,500원 대비 오늘 고점이 18% 정도 수익이 났었고 어찌 보면 최근에도 계속 수익권이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걸 문의하신다라는 건 추가 상승을 더 할 수 있느냐 혹은 다음 타겟은 어디냐 그게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죠. 앞에 흐름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내 자리가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왼쪽에 현재 가격보다 높은 게 있느냐 없느냐가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내가 현재 왼쪽보다 더 높다. 그러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지만 여기가 고점 형성하고 빠질 수도 있겠네. 생각도 해보는 거고. 왼쪽에 내 가격보다 높다. 그러면 이 산을 보고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산이 저항이 될 수는 있겠잖아요. 그죠? 어렵나요? 참 차트를 보고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22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상승하라 쭉 이어오는 과정 속에 지금 오늘 슈팅 나왔던 자리가 정확하게 앞에 정고점 자리 딱 맞물리잖아요. 이 자리에 맞물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적에 이제 다 뚫고 올라가자.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외칠 수 있지만 항상 주가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합니다. 더군다나 위에서 많이 내려왔거나 밑에서 많이 올라가면 내려왔을 때 지지.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내려오면 올라갈 때 왼쪽에 있는 어떤 매물대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걸 단번에 뚫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저항에서는 내려와요. 저항을 맞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소화하는 과정을 갖거든요. 오히려 그래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위에 저항이 있는데 그걸 단번에 뚫어버리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온다던가 그렇게 강하게 뚫고 차익 매물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힘없이 또 꼬부라지면서 오히려 반등 하락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요. 오히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다면 더 위태로운 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2월 13일 거래량 동반을 하고 요날 윗꼬리 달았었지만
그리고 오늘도 보면 최근에 다시금 상승하려고 모습을 가졌고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죠. 예, 오늘 윗꼬리, 비록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딱 달고 온 자리가 지난번 고점이라는 거죠. 예, 근데 좀 그것을 아셨다면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려왔을 때 뭐 챙긴 걸 재매수한다던가 혹은 또 다른 종목 본다던가 남은 자금으로만 또 계속 이어가 본다던가 뭐 그런 어떤 추가적인 전략을 이어가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비중이 15%시고 이거를 수익 실현하고 남은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15%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흐름상 뭐 내일도 얼마든지 다시 양봉으로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약 16,000원 구간대 요 하단부만 크게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뭐 뜬금없이 악재가 나와서 17,000원, 16,000원이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갈 수 있는데 또 한 번 머리 맞고 빠진다라는 건 이 안에서 계속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박스. 그죠? 그러면 한번 수익을 좀 챙기면서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핸드폰 번쩍! 네, 카메라 한번 열어보세요. 저 찍지 마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QR코드 한번 스캔 해보시면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 독방이 뜰 겁니다.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시면서 장중에 많은 이슈와 또 재료가 넘쳐나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무분별한 이슈는 다 빼고, 그죠? 그 중에서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에 굵직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료,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얼마든지 저도 제가 좋은 종목들을 픽해서 또 추천도 드리니까요. 투자하시면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도너 리포트에 편입된 종목 리뷰와 또 신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리 스탁의 도너리 포트 편입 종목에 대해서 또 리뷰해보고 또 오늘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도너리 스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난주 화요일은 사마전기의 종목을 좀 편입해드렸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는 제 노란 톡방에 오신 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셀트리온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형주잖아요. 5%에서 10% 사이에 수익이 벌써 창출하고 있고요. 사마전기의 경우는 제가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편입을 했는데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수요일은 당일은 10%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거의 50% 이상 시세가 좀 팥이 터졌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고 급등 세력주다. 그러다 보니 위아래 등락이 출렁일 수 있고 그 말의 즉슨 매수하고 아래로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턴을 하면 상승적으로도 팥이 터질 수 있다라고 좀 추천을 드렸고 그런 종목이니까 우리 한번 이악 물고 꽉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바로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시세가 터져줬죠.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이슈 재료도 있었지만 또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승 이후의 눌림.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삼화전기 차트를 한번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중에도 계속 얘기해드렸는데 주가라는 것은 파동을 가진다. 그죠? 자, 삼화전기가 3월 말 또 5월 초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상승 다음에는 뭡니까? 조정이죠. 상승 다음에는 조정입니다. 그 조정이 가격 조정,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기간 조정, 큰 움직임 없이 옆으로 횡보하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급등주의 경우는 가격 조정이 나오죠. 그래서 삼화전기는 한번 앞선에서 강한 시세가 이연상이 터졌고 하락하는 가운데 여기가 1차적인 한번 반등의 기회였고 그 다음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아니하면서 두 번째 요 자리였죠. 요 자리에서 제가 이제 편입을 좀 시켜드렸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날 대비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어떤 이슈와 재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스마트한 시대의 스마트한 투자, 그러니까 HTS, 우리 차트로 분석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중요 맥자리를 공략해보면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요. 앞선에서는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쭉 해오면서 또 회원님들, 시청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또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짧게 보는 단타, 장중 빠르게 보는 단타가 아니라면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장이 지금 뭐 급락을 하거나 쏟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내 종목이 내 매수가 대비 위로 빨리 가지 않을 뿐이지. 그죠? 그럴 뿐이지 시장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 마음가짐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런 움직임이니까 항상 멘탈 좀 잡으시고 내가 단기로 짧게 레인지를 짧게 잡고 수익이든 손절이든 짧게 잡고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좀 기간적 여유를 갖고 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거냐 어떤 이 공략할 때 좀 그 공략 취지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나름 생각을 해보고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화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또 셀트리온도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 SY입니다. SY. 오늘 제가 시장 얘기를 할 때 건설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건설주 뭐 대우건설 또 현대건설 대표 종목들이 이제 오랜만에 턴하는 모습을 가졌고 그 가운데 재건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제 인프라 재건하는데 이제 많은 종목들이 삼부토건이라든지 또 DYD라든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SY라는 종목은 이제 15%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게 장 끝나고 좀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포럼에 이 SY 대표가 뭐 참석을 한다. 그리고 또 이 SY라는 종목은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자, 국내 샌드위치 패널 시장 점유율 1위이고요. 또 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듈러 주택 사업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중요 사업이 될 전망인데 이 SY가 거기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상승했었던 삼부토건도 있고 뭐 DYD도 있지만 SY도 우리가 내일부터 주시해보자. 오늘 시간에 좀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시간에 좀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약간 4%대 좀 마감을 했는데요. 얼마든지 내일, 그러니까 재건주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질 않았는데 또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 전쟁이 더 이상 확전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뭐 우리도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도 확전만 되지 아니한다면 요 분위기 흐름을 탄다면 재건주도 지금 오늘의 상승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만 상당히 좀 어찌 보면 급등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건에 대한 이슈가 이전에도 작년부터 흘러왔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22년도부터 재건주가 지금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순환을 돌고 그중에서 도태되는 애들은 도태되고 또 살아남은 애들은 살아남고 새롭게 탄생하는 애들도 있고 테마라는 게 그래요. 테마 종목이라는 게 과거에 이 종목이 이러한 종목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훗날 오늘
또 이 종목들이 이어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SY라는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 오늘 한번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삼부토건과 DYD가 이슈가 됐고 SY는 장중에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 좀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장 끝나고 이렇게 이제 한 4시 25분경에 뉴스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모듈러 주택 사업에 뛰어드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제 전쟁이 1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전쟁이. 그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더 확전만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아니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국가별 좋은 쪽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빠르게 또 재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들어온 기업에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또 타이틀을 걸기 때문에 걸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나서겠다라고 했고 국토부 장관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SY 기업도 같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SY는 패널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듈러 건축 사업을 벌이고 있다. 모듈러 주택 사업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고 지난해 7월이죠. 7월에서도 그때 이제 한국의 모듈러 주택에 대해 사업 지원도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이 내일 시간에 이제 오늘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에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상승을 보이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좀 너무 갭상승을 해버리면 쫓아가지는 마시고 한번 내일 출발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갭상승하면 쫓아가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이 재건 관련주는 위아래 등락을 좀 변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그러니까 좀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너무 뒤늦게 쫓아가지는 마세요. 좀 내려오면 접근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지금 하단부 기술적으로도 약 한 3,000원짜리는 하단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은 3,800원인데 물론 내일 이제 오르고 출발할 겁니다. 오르고 출발해서 바로 쏴버릴 수도 있고 또 쐈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고 그죠? 어떤 그런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분명히 내일 나올 텐데, 좀 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서 집중을 해서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시, 10시 혹은 오전에 업무가 있으셔서, 본업, 업무가 있으셔서 좀 발빠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억지로 무리하게 하지는 마세요. 얼마든지 제가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투자를 하셔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드립니다. 아셨죠? 제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시장의 이슈, 재료를 제가 분석하고 선별해서 드리고 또 그런 발빠른 대응이 못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본업, 일에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충분히 투자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드리니까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너 리포트 종목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내일장 시장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당분간 앞서 제가 오늘 도너리 스탁을 출발할 시점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시장은 이제 크게 짚을 게 없다. 무슨 말이냐? 무난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급격하게 2차 전지를 바탕으로 상승이 나왔고 또 4월 중순에서 급격하게 2차 전지부터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고 이제는 언제 그랬는데 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력에 5월 26일이나 5월 말일 5월 26일 체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번 더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다시금 올라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쭉 올라가면 또 5월 26일 또는 6월에 국내 선물 동시 만기가 있거든요. 파생 상품이. 그 시기가 또 2차적인 중요한 맥자리가 올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오면 언급 드릴게요. 다만 당분간은 5월 26일 또는 5월 말까지는 또 무난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장은 우려할 게 없다. 다만 이 시장은 이대로 강하게 종고점을 치고 날아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전체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건 좋은데
여기서 어찌 보면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포격이 되면서 나머지는 단발성이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데 여기서 너무 흠치해서 또 강력하게 돌격 앞으로보다는 보유 종목 수익 시, 수익 전환 시 좀 수익을 챙기면서 가져가고, 그러나 또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좀 아쉽더라도 수익을 챙기면서 또 현금화하고 종목과 현금을 좀 조율을 하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너리 스탁은 준비한 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잠깐 핸드폰 다들 드세요. 카메라 여시고 하단에 있는 제 QR코드 찍어서 서울경제 노란톡방으로 넘어오시면 또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제가 투자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성공 투자 승리하시고 좋은 결과 대박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